제목 보시고 이게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싶으실 텐데요. 어그로가 아니라 저는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주식은 대응이 우선이 아니라 예측이 먼저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미리 예측하고 있지 않으면 대응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여러분과 저 같은 일반인들은 더더욱이요. 물론 예측한 대로 대응한다고 해서 그 대응이 적절했느냐? 이건 시간이 지나고 나봐야 알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우선 살아는 있어야 한문철 선생님께 주식 일지를 보내서 진단을 받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과 달리 주식시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성불하신 이들이 부지기수니까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운전을 하신다면 방어운전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보셨죠? 특히 운전을 처음 배울 때 방어운전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방어운전이 왜 중요할까요? 자신이 운전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전혀 예상치 못한 외적 변수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내가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서 나를 제외한 모든 이 역시 안전운전을 한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방어운전을 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만약 저 차가 끼어들면, 저 트럭 뒤에 사각지대에서 사람이 뛰쳐나오면 이처럼 대외적인 변수를 미리 예측, 예상, 의심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단 운전만 그런가요?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프로게이머 선수들 보시면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정교하고도 신속한 컨트롤 실력을 보여주는데요. 그럴 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야, 반응 속도 봤냐? 쩐다. 물론 타고난 반응 속도나 동체 시력이 타인에 비해 현저히 빨라서 사고가 닥쳤을 때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 아마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앞일을 예측하기를 반복할 겁니다. 지금 저 풀숲에서 적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면 나의 피해가 상당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겠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련의 상황을 주식으로 가지고 와도 모두 대입이 가능하죠. 제가 다른 많은 주식 고수들에 비하면 하찮은 실력이지만 이 바닥에서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 감히 확신하는 이유는 저는 희망이나 간절함을 저의 전략에 끼워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늘 앞날을 예상, 예측하며 의심하고 대비를 할 뿐이죠. 그렇다면 제가 하는 그 대비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제 영상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저보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을 단 하나만 꼽으라면 탁월한 종목 선택 능력도 아니고 최저가 매수 능력도 아니라 바로 자금 관리, 비중 관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능력이라고까지 말할 게 있을까요? 자금 관리, 비중 관리를 조금 없어 보이게 최대로 단순화해서 표현하자면 그냥 몰빵하지 마라. 이 말과 크게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수년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또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식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에게 달리는 이런 댓글들 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네가 그렇게 잘 알면 집 팔고 차 팔고 신용미수 풀로 몰빵하지 왜 안 함? 이런 댓글을 다는 심리가 자신은 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는 대상에게 질투로 인한 비아냥이나 조롱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대신 답을 드려볼게요. 물론 저는 학고 유튜버라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없지만요. 질문하셨던 문장의 앞과 뒤를 바꿔보세요. 집 팔고 차 팔고 신용미수 풀로 받아서 몰빵을 안 하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 높은 기회가 보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탐욕과 욕심을 걷어내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체 무엇이 보인다는 걸까요? 투자의 세계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은 신이 와도 맞출 수 없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요. 현재 주가가 절대적으로 고점인지 저점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상대적인 기준은 다르다. 예컨대 바닥에서부터 수백, 수천 프로 오른 종목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종목을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현재가 고점일지 저점일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활용해서 시세 차익을 거두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최근 평균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정리하자면 집 팔고 마통 파고 미수 몰빵하지 않고 시장을 지켜보다 보면 현재 시장이 상대적으로 과열되었다, 공포에 물들었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흐름 속에 있을 땐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도리가 없지만 물 밖으로 한 발짝만 나와서 지켜보면 너무나 선명히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에 저는 그 어떤 상황에서든 자금을 나누고 비중을 쪼개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합니다. 그 이유는 개별 종목이 되었건 한 나라의 지수가 되었건 반드시 패닉의 순간은 찾아오리라 예상을 뛰어넘어 확신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저는 폭락이 올까 오지 않을까가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히 언제라는 걸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기일 것이고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이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평생 기다리다가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듯 입맛만 다신다. 엔비디아나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 지수 봐라. 오늘의 고점이 내일의 저점이다. 지금이라도 돈 끌어모아서 들어가라. 어차피 길게 보면 우상향이다.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두 가지 투자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국내 테마주 스윙 매매. 두 번째, 미국 지수 ETF 적립식 투자. 맞아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국내 주식에서 생기는 수익의 일부를 떼어내서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진행하는 거예요. 닭 쫓다가 지붕만 쳐다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반드시 언젠간 대폭락이 올 거라 확신한다고요. 그것이 국내 개별주든 미국 지수이든 말이죠. 그럼에도 저는 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적립식 투자를 진행할까요? 또는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 믿는다면서 왜 굳이 자금을 쪼개서 소액으로 사 모으는 걸까요? 앞으로 하락이 찾아올 것이라 확신한다면 꾸준히 사 모으는 것도 이상하고,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 믿는다면 그냥 지금 몰빵하고 말지 굳이 매월 찔끔찔끔 투자하는 것도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의 예측이 맞을 것이라 감히 예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언젠가 하락이 올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인버스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예요. 하락이 올 것임을 예측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예측과 빗나갔을 때 손실은 아니지만 섣불리 예단해서 큰 돈을 인버스, 즉 하락에 베팅을 했다가 나의 예측이 틀렸을 땐 큰 손실을 겪을 테니까요. 이처럼 예측과 예단은 전혀 아주 다른 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저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과정에 있을 땐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다. 감히 제가 현재 결과에 이르렀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고작 한 걸음 밖에서 보다 보니 참 많은 것들이 달리 보이고 달리 들리더군요.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어떤 종목 또는 지수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합니다. 즉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큰 대외적인 변수가 일어나더라도 제 삶이 망가지지 않을 정도의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항상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금관리, 비중관리, 탐욕 절제, 이거 중요한 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나요? 대부분 알죠. 그럼에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익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소심하게 돈 나누고 어쩌고 해서 어느 세월에 돈 버나 싶으니까. 그런데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방어운전의 정의에 대해서 나무위키에 검색을 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방어운전이란 소극적인 운전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운전 방법이다. 즉 몰빵하지 않고 자금을 나누고 분할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 일련의 리스크 관리 행동은 수익을 깎으며 위험을 막기 위한 소극적 투자 방법이 아니라 수익을 꾸준히 누적시켜 나갈 수 있는 적극적 투자 방법이라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제 영상들을 보셨으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도 시장 수익률을 충분히 뛰어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고작 저 같은 놈도 말이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저처럼 개별 종목을 매매해서 꾸준히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요? 감히 건방지지만 그러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이 아닌 곳에서 수십 년간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럼 대체 사고팔고를 반복하며 수익을 낼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를 줄이고 돈을 모으세요. 그러다가 수년의 텀을 가지고 찾아오는 기회를 노리시면 됩니다. 단순히 단리로 계산하면 1년에 10%씩 10년 동안 10번 수익을 거둬서 100% 수익률을 만드나 10년에 한 번 찾아올 큰 기회를 잡아서 100%의 수익률을 만드나 다를 바 없으니까요. 폭락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몰라서 그렇지 역사적으로도 수년 전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온다고 주기적으로 찾아왔거든요. 그럼 그때 한 번에 크게 벌면 되죠. 매일, 매주, 매달 돈 벌 수 있다면야 그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보단 이렇게 기회를 노려보다가 낚아채는 게 수배, 수십 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기회가 나한테도 언젠간 오겠거니 하며 시장 밖에 서서 멀뚱멀뚱 눈만 굴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아, 코로나 때 폭락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폭락지 안 오나? 그럼 진짜 인생 베팅 한번 한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주식시장 밖에서 하고 있다면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발걸음이 안 떨어질 겁니다. 간접 경험을 아무리 늘려봐야 머리와 가슴이 동기화될 확률은 희박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기회가 온 걸 알겠는데 손이 나가질 않고 손은 이미 나갔는데 머리는 확신이 없기에 불안으로 가득하고 그러다 결국 또 만족스럽지 못한 선택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일정 소액 정도는 변동성을 이용하여 매매 경험을 늘리며 시장에 남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위기가 왔을 때 기회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때부턴 자신의 턴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 늦든 빠르든 그때를 알 순 없지만 언젠간 반드시 온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길고 지루한 이 이야기를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은 드물 거예요. 이 주식 바닥은 몰라서 못하는 것보단 아는데 안 하는 것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탐욕을 절제하고 욕심을 통제하며 기다리는 것 또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예측하고 예상하면서 경험을 늘려보세요. 절대로 명심해야 할 건 예단이 아닙니다. 미리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 판단하지 마시고 예상한 대로 흘러가면 어떻게 할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응을 하든 밟으면 꿈틀이라도 하든 뭐라도 할 수 있죠. 오늘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